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인성 작가와 함께하는 반도체 역사, 반도체 이야기 시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정인성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암 얘기를 주로 직접적으로 다루었는데, 자 이제 얘기가 좀 넘어왔으니까 삼성과 암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죠. 저도 그거 걱정했어요. 돈은 엄청 들어갈 것 같거든. 네, 들어가죠. 매출 자체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네. 몇십 조에 사가지고는 인력을 훨씬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 암 안에 있는 인력도 훨씬 키워야 되고. 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네. 제가 암이 겪는 문제 중 하나도 자금 문제니까. 네. 저는 그래서 삼성이 이 자금을 수혈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암이 가지고 있는 코어텍스 같은 설계가 개선된다. 전 그 자체도 삼성한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삼성이 어떤 스마트폰에서 애플과 경쟁해서 조금 우위를 차지할 수는 있겠죠. 네. 저는 그런 시너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암을 통해서 삼성이 뭐 슈퍼컴퓨터 같은 걸 진출할 거냐. 엔비디아는 할만하죠. 그래픽 카드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AMD랑 그래픽 카드 그 설계로 협업을 했는데, 근데 AMD는 또 자기 CPU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은 예를 들면 AMD랑 손을 잡아서 그래픽 카드 플러스 암 CPU 슈퍼컴퓨터 할 거냐. 아마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경쟁 구도들이랑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영위했던 사업 모델들 보면 그 AP 설계를 강화한다 이후의 시너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암을 인수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AP 제조 능력은 커지겠구나. 그렇죠. 그죠? 설계 능력이. 네. 그러면은 근데 예를 들어 이게 퀄컴이면 그 AP를 딴 데다 팔아먹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삼성이 AP 훌륭한 걸 만들어내 가지고 암하고 손을 붙여 암을 인수해서 암의 개발자들의 역량을 조금 키워가지고 엑시노스를 완전히 그 울트라 엑시노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그 오포, 비보, 샤오미 막 싹 다 뿌리고 자기네 것도 쓰고 이러면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근데 그런 모습이 되기보다는 삼성이 암을 가지고 있으면 삼성이 추가로 이제 그 개발비도 넣고 사람도 투입한 그 어떻게 보면 코텍스 그 네. 암이 만드는 거 그게 그냥 전 세계 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퀄컴 폰에도 계속 들어가니까 어쨌거나 직접 엑시노스를 팔 필요는 없죠. 그러면 뭐 제조까지 삼성에서 하면 좋겠지만 네. 엑시노스 파는 거랑 비슷하죠. 그거는 다만 이제 지금 암의 매출을 봤을 때 수익성을 어떻게 더 올릴 거냐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 수십조 이상의 돈을 주고 샀는데 매출 그거밖에 안 되면 사실은 굉장히 승자의 저주인데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파운드리하고 연결점은 없을까요? 파운드리랑 연결점은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순서가 암을 통해서 파운드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네. 파운드리 문제가 해결돼야 암으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파운드리에서. 왜냐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예를 들어 신뢰성 문제가 있다 일을 시켰는데 그러면 암에서 삼성 파운드리에 맞는 설계를 해놔봤자 TSMC로 가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코어텍스가 네. 진보를 해서 더 좋은 칩을 만들 수 있는 거가 세팅 값이 나온다고 해도 삼성 파운드리가 제대로 못하면 TSMC가 간다. 네, 갈 수밖에 없죠. 그 코어텍스 들고. 왜냐하면 경쟁자로 애플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자는 TSMC에서 넘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순서는 반대여야 된다.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대로 문제 해결하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모바일에서 제일 선호되는 파운드리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암의 새로운 설계가 삼성 파운드리에 맞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시너지가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가 미세 공정에서 되게 뭐 근데 지금 소문은 미세 공정의 성장 속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시중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 이런 얘기는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쇼티지라서 그런 거죠. 꼭 쇼티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네. 이제 요번에 그 3나노 이런 거 성능 발표한 거 보면 면적은 솔직히 삼성 파운드리의 사정이에요. 그렇지. 이거 원가 문제일 뿐이죠, 그냥. 근데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좋은 특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면적은 많이 못 줄였을 때 전성비나 다른 네. 것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상품성은 어떻게 보면 경쟁 가능하니까 그러면 좀 희망이 있다고 봐야죠. 네네. 참고로 이제 이번에 3나노 발표할 때 면적은 16%인가 밖에 안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성비하고 다른 것들의 증진 폭이 좀 커서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 뭐 거의 한 두세 대 점프는 하니까.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다. 그게 실제로 발표한 것처럼
제작이 그렇게 정말로 파운드리에서 제작이 된다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전적으로 비싸게 사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그 내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나 아마존급의 플랜이 있으면 사도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아까 엔비디아는 암을 50조 주고 사도요. 네. 본인들이 슈퍼컴퓨터라는 시장 같은 걸 노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가 어디랑 싸우겠다는 거냐? 인텔이랑 싸우겠다는 거죠. 그렇지. 인텔, AMD랑 그 슈퍼컴퓨터 쉽게 말하면 CPU 기반의 어떤 시장에서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싼 걸 수도 있죠. 그쪽 마켓은 훨씬 밸류가 크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삼성이 추진하는 어떤 플랫폼들, 우리 지금 떠올릴 수 있는 뭐 자동차, 스마트폰, 뭐 그 외에 예를 들면 그 가상현실 이런 거잖아요. 그쪽에서 암이 어떤 칩을 안 만들어줘서 못하는 거, 혹은 자체 설계를 하고 싶은데 설계팀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겠는가 이런 거죠. 제 생각엔 그 계획을 다 짜놨다기보다는 일단 파트너십은 맺고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자동차 IP는 어떻습니까? 자동차 IP가 앞으로 이제 본격화될 건데 거기에 선발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글쎄 아무리 인수한다고 해도 네. 그쪽은 어차피 그 전성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 전성비 안 중요하지 하나도. 왜냐하면 전체 그 자동차란 플랫폼 안에서 예전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는 AP가 파워를 굉장히 많이 써요. 네. 근데 그 자동차란 플랫폼 안에서 그 연산 프로세서가 쓰는 에너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18650 뭐 한 10개만 옆에 붙여주면 네. 잘 하루 종일 돌아갈 거야,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18650 수천 개가 있는데 네, 그 자동차에. 티도 안 날 거예요. 차라리 돌리고 있는 히터나 에어컨이 더 중요하지. 아, 히터 뭐 10분만 키면 그 CPU 쓰는 하루 종일 쓸 수도 있죠. 네. 네. 이제 맞아요. 저도 창의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딱 그쪽 타겟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아마 안에서 뭐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숨어 있는 뭐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사실은 NXP 반도체가 훨씬 더 시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보호무역주의 있는데 네. NXP를 살 수나 있을까요? 저는 돈 들고 가면 살 수 있는 거야라는 질문이 좀 있어요. 네. 참고로 NXP는 자동차 반도체 전문 회사이고요. 삼성이 인수를 한다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물론 가격이 넘사벽으로 올랐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NXP 같은데 좋은 이유가 된다면 그 삼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출이 되잖아요. 이걸 그렇죠. 들어가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삼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자부품의 시너지가 전부 새로운 자동차란 플랫폼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암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로 진출시켜 줄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암이란 회사가 스스로 마켓에 들어가서 완제품 근처에 뚫고 들어간 애가 없으니까. 그렇죠. AP를 안 만드니까 자기네들은 예. 직접. 그런 AP 뭐 예전 자동차용 스마트폰용 만드는 애들 한 발짝 뒤에 있는 거잖아요. IP 장사만 한 거잖아요. 지적재산권 네, 장사만 맞아요. 한 거다. 네. 그래서 암을 가지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은 예. 아예 자기들이 플랫폼 하나 그 펀치로 뚫고 들어가고 싶은 곳, 아까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 같은 곳이죠. 이제 그런 것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부인 회사니까 네. 걔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 그렇죠. 배송 무인 자동차도 얘네 칩 설계를 갖고 와서 때려 박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물류센터에 얘네 그걸 적용해가지고 돌리면 그 얘가 쌀을 공급해줘도 이거 산 거 난 뽑아 먹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완성체니까. 자기가. 근데 삼성은 사실 항상 중개체였지 완성체가 아니었던 거죠. 부품 공급사지. 자기 스스로 완전체가 되는 뭐 스마트폰 개념이 이런 아니니까. 것들은 있죠. 그렇지. 뭐 스마트폰 그런 사실 삼성의 장점은 그렇게 수직 계열화된 완제품이 많이 있다는 건데 암이라는 회사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안에서 도움될 것이 있느냐 이런 거죠. 질문은. 네. 만약에 그러면 사실은 삼성 스마트폰이 막 1년에 한 5억대에서 한 10억대 사이 팔리면 그건 의미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온 암의 매출이 얼마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네, 진짜. 네. 그렇죠. 왜 이런 말씀드렸냐? 안드로이드 폰은 전부 다 ARM 암 설계, 안드로이드만이 아니구나. 애플 iOS도 안드로이드, 암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이선스 피 다 모아서 연결한 게 2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완전히 안드로이드 지정을 완전히 더 장악을 한다고 해도 매출 총액은 늘어나는 게 없는 거야. 없죠. 암 기준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을 삼성이 아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암이 2조 원이고
극단적으로 따져도 모든 게 모바일이라고 쳐봤자 삼성이 20%니까 한 4천억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M&A 50조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좀 이해는 돼요, 그건. 솔직히 이제 인수할 만한 설계 회사가 없잖아요. AMD 한 10년 전에 인수했으면 좋았지. 지금 누가 누구를 인수하겠어? 못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리고 NXP도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훨씬 전이었으면 한 2년 전만 됐어도 좋았잖아요. 네, 인수하기. 근데 아마 NXP는 근데 돈 문제보단 역시 그 유럽의 그 반도체 안보 문제라고 봐야죠. 네네. 특히 NXP 같은 데가 뭐 이렇게 아시아나 아니면 아예 미국으로 넘어가면 지금도 그 생산 차질이 있는데 그럼 그런 거 타격이 있을 거잖아요. 네. 직간접적으로. 뭐 그런 고민들 때문에 힘든 걸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설계 회사들 쭉 보면 네. 삼성이 인수할 만한 회사들이 어디 다 팔려 나갔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설계를 일부 설계 잘하는 회사보다는 처음 기획부터 설계 끝까지 할 수 있는 회사를 원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회사 사실 암인 거죠. 네. 사실 현재 삼성의 본업인 D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길게 보면 근데 좋을 수는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결국 연산기와 메모리 관계는 네.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할수록 가까이 붙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전성비는 확 올리죠 항상.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설계 역량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유효하다. 네, 그렇죠. ARM 인수하게 되면, 암을 인수하게 되면 네, 맞아요. 가격이 문제네 결국. 그렇죠. 5조 원에 사면 좋겠네. 그러니까 저는 꼭 이게 뭐 100% 완전 인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심지어 뭐 지분을 조금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드로이드 쪽 설계에 추가로 쓸 돈만 들어가더라도 안드로이드 시장 전체적으로 좀 개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좀 중대한 변화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회사도 애플이란 데가 만든 중대한 변화 때문에 뭔가 크게 성장을 한 거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폰도 아니고 뭐 컴퓨터도 아닌 제3의 플랫폼이 떠올랐는데 그런 순간에 이제 새로운 칩을 공급해야 된다. 그럼 암 같은 회사가 좀 더 잘하겠죠. 뭐 그런 거를 좀 길게 보고 노린다고 하면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실속 문제가 있는 가격이 문제네 가격이. 가격이 비싸니까. 50조에 사가지고는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뭐 운 좋으면 잘할 수도 있죠. 네. 당장 눈으로 보이는 재무적 이익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엔비디아도 그랬어요. 음. 엔비디아도 자신들이 슈퍼컴퓨터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목표가 명확했잖아요. 딴 건 몰라도. 네, 그렇죠. 네. 일단 새 시장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네. 좀 의의가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뭐 우리가 일반인들 관점에서의 눈으로 봤을 때는 LSI 사업부가 상당히 많이 발전할 것이다. 근데 지금 LSI 사업부가 잘하고 있어서 거기다 날개를 달아주면 좋겠는데 지금 존폐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이제 내년에는 신제품이 안 나오겠죠 하나. 그러니까 항상 나오던 엑시노스가 한 번 건너뛰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되면 1년에 하나씩 나올 수는 없거든요. 또. 한번 이렇게 네. 엉키면 많이 어렵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삼성 LSI가 더 어려운 거네 지금요. 뭐 거기도 할 말은 있겠죠 항상. 어, 그 요번에 솔직히 2200 이거는 LSI가 꼭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설계는 잘했는데 저쪽에 이번에 그 파운드리 이슈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 다음 해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견적이 좀 안 나오는 거겠죠 지금. 사실 지금 이 얘기는 저희가 추측성입니다. 완벽하게 맞는 거 아니니까. 혹시 삼성전자 관계자분 듣고 이 새끼도 알지도 못하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러니까 일반인들 관점에서 추측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네. 그 차기 엑시노스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미 뉴스가 떠 있어야죠. 그건 그러네요. 네. 네. 저희 이맘때쯤이면 한 6개월 전쯤이면 그 AP 성능이 다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없는 거 보면 요번에는 쉽게 말하면 갤럭시에 들어갈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년 뛰는 거겠죠. 네. 그 안에서 내부 정비도 해야 될 거고. 예. 저는 뭐 한 번은 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텔은 거의 5년 가까이 그랬잖아요. 네. 그 동일한 스카이레이크 설계로 5년을 썼는데 보면 네네네. 뭐 그런 것보다는 낫죠 사실. 훨씬 고생했고 인텔이. 예.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눠본 결론은 ARM 결국 핵심은 인수 가격인 것 같고 그냥 전체 인수냐 부분 인수냐 인수하고 나서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인수하는 돈으로 그 돈을 넣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야 설계 회사하고 네. 파운드리 회사하고 붙이니까 기가 막히겠네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시너지는 잘 모르겠는 거고, 네, 뭐 잘 저도 잘 모르겠는 거고, 너무 비싼 가격에 사게 되면은 과연 그런 가격을 주고 살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예를 들어 여러 회사 같이 뭐 아마존 어디 같이 인수를 하는데 거기에 같이 주주로서 참여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예, 있다. 그런 건 그냥 다변화 차원도 있고 네. 뭐 기업 내부도 좀 보이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장 안드로이드 폰만 개선돼도 삼성이 큰 도움이 그렇지. 되니까 네. 전체적으로 상품성 오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애플이 지금 미친 듯이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요번에 나온 AP는 좀 한번 쉬어가는 느낌이긴 하죠. 그 저기 뭐야 TSMC에서 미세 공정에 완벽하게 반응을 못 해줬죠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안에서도 설계를 한번 좀 마이너하게 업글하고 가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상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쉬어가니까 다행히 안드로이드도 그 숨 쉴 틈은 있을 거다. 뭐. 네네. 그 누비아 나오기 전까지 퀄컴도 그 암 설계를 쓰면서 좀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이제 그 틈에 올해 1년 정도는 벌었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가 반격을 하려면 뭐가 가장 급합니까? 역시나 칩입니까? AP가? AP가 제일 급하죠. 그러니까 이 AP가 일단 좀 잘 나와줘서 전체적으로 상품성이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배터리가 길어서라든지 이런 걸로 이 폰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 수가 얼마 이상 계속 유지가 되어줘야 애플리케이션도 계속 늘어나면서 혁신이 나는 거죠. 네. 갑자기 최근에 와서 그 M1 나오는 바로 그 시점. 네. 그 시점부터 탁 상황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딱 그렇진 않고 원래도 애플이 좀 배터리 같은 거에 돈을 아끼고 그래서 그랬지 예전에 사이클론 이런 거 15년 이럴 때도 충분히 좋았어요 전성비가. AP의 정선비가. 예, 그 CPU 설계를 봐도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한 6년 7년 전에도 암이 직접 한 그 CPU 코어 설계랑 애플이 한 설계를 놓고 보면 애플 설계가 훨씬 커요. 네. 훨씬 그 복잡한 설계를 해놨죠 보면. 그거에 맞게 그 성능도 좋았고. 네네. 이미 그때부터 조짐은 있었다고 봐야죠. 하나만 더 여쭤보면 궁금한 게 그 써보는 입장에서 보면 상방 통합을 했잖아요. 내가 네. 모바일에서 시작해서 노트북을 그렇죠.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트북 칩과 모바일 칩이 다르고 노트북 소프트웨어 체계하고 모바일 소프트웨어 체계가 달랐는데 이거를 지금 붙이면서 위로 통합을 시켜서 올려가고 있거든. 그렇죠. 예, 이게 소프트웨어 기술과 그 칩 기술이 조화를 이룬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를? 이제 애플이 출발했던 모바일 쪽을 보면 암을 일단 쓰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긴 돈으로 그 애플 AP 설계도 점점 그 커져요. 와이드해진다고 해요. 이제 그 CPU라는 게 와이드해지고 설계도 복잡해지고 전성비가 높아져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이 딱 생기죠. 네. 애플이 이런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최근에. 그냥 우리 칩으로 워크스테이션급까지 처리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일부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은 그냥 애플 로고 그려져 있으면 쓰잖아요. 그렇지. 미디어 쪽 이런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컴퓨터라는 게 똑같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인텔 칩을 바꾸고 암 칩을 넣은 다음에 애플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암으로 된 바이너리 그 프로그램을 돌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간 거니까 처음에 모바일에서 번 돈으로 CPU가 그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체급을 불린 걸로 봐야겠죠. 네. 이거를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저는 그냥 이런 거는 뭐가 드라이브 했다기보다는 선순환으로 도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이 이렇게 해서 계속 CPU가 커지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사용자용 범용 프로그램이랑 세상에 도는 게임도 한 90%까지 우리가 특정 성능으로 돌려보겠다. 이게 되면 또 저변이 커지겠죠.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버그가 조금 덜한 것 같거든요. 뭐 사실 사용자가 적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그 원래 윈도우 같은 데는 해킹도 많고 뭐 다 네. 많잖아요.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그 사용자들이 그 애플에 대해서 참을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딱 판단할 수는 없어요. 네.
소프트웨어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서 그런 거다. 그거는 잘 모르겠다. 네, 그건 알 수 없죠. 어, 왜냐하면 결국 개발자는 그 개발자가 그 개발자라서 네. 애플이 직접 짠 건 많지 않잖아요. 애플에서 도는 것 중에. 앱은 다 외부에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애플이 너무 잘한다고 뭐 만능 선수는 아니라 이렇게 또 봐야 되겠네요. 네. 그 부분은. 예. 그냥 번 돈을 잘 썼다 이런 느낌이죠. 보통은 그 모바일에서 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모바일에서 설계를 어떻게 보면 좀 그 데스크탑 수준으로 키운다. 이미 15년에 그렇게 데스크탑 CPU만큼 설계가 거대했어요. 아, 모바일 AP가. 네.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암 쪽 쓰는 애들 대비 의도적으로 면적 낭비를 한 걸 수도 있죠. 근데 이 일이 면적 낭비했던 거를 좀 맥북 같은 데로 넘겨놓으니까 낭비가 아니죠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ARM 인수가 그냥 표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의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또 금액은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뭐가 적정가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도대체 얼마야? 근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의 사실 암의 매출 대비 지금 거론되는 인수가가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삼성이 라이선스 피를 한 2배 더 받을 자신 있다. 이것도 좋고 혹은 삼성이 정말 진출하고 싶은데 특정 설계가 없어서 못하는 사업 영역이 있다. 이런 것들이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경우면은 그 거의 완전히 가격을 내고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할 게 있으면. 근데 이제 그게 안 보이는 것 뿐이죠. 네, 우리는 못 볼 수도 있는 거고 본인들은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말 안 하는 걸 수도 그렇죠. 있어요. 일부러 숨겨야 그거 알려지면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가 있는 거죠. 창의력이 부족해서. 근데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도대체 뭘까? 근데 바라기는 삼성 성공하길 바라고 좋은 딜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했다는 점을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돼야 좋습니다. 삼성 주주시죠? 500만이 주주예요. 지금 500만이. 그중 하나일 뿐. 네, 500만의 주주이기 때문에 삼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M&A 하면서 성장하는 건 일반적인 기업의 모습이니까 좋은 M&A 딜을 하기를 간절히 주주 입장에서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정희성 작가님과 함께한 반도체 이야기, 반도체 역사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